미국이 철수한다니 도대체 무슨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일까요?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은 미군 내부에서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미 국방부 내부에서조차 강경한 반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최근 기사를 통해 한국 근무가 미군에게는 꿈의 파견지로 높이 평가된다는 사실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왜 갑자기 미군 장병들 사이에서 대한민국이 최고의 근무지로 손꼽히게 된 것일까요?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파견은 고난의 대명사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수많은 미군 장병들이 한국 파견을 자원하고 있습니다. 미 육군 고위 관계자는 한국 파견 신청률이 타 지역 대비 3배 이상 높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소식이 전해지자 한미 국방장관은 긴급 회담을 소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더욱 기이한 광경은 미국 본토 내에서 군 가족들이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모습이 연출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우리 가족을 한국에서 철수시키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이 모든 극적인 변화의 중심에는 제임스 하워드 소령의 이야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의 놀라운 정착기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본토에서 온 제임스 하워드 소령입니다. 작년 3월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해군기지 제 사무실 책상 위로 한 장의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바로 제임스 하워드 소령 주한미군 파견 명령서였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워싱턴 백악관 근무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기에 이 명령은 사실상 추방이나 다름없게 느껴졌습니다. 동료 앨런 스미스 중령이 어깨를 두드리며 운이 없었군. 북한과 너무 가까운 곳이잖아 라고 위로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구글 지도를 펼쳐보았습니다. 서울과 평양 사이는 고작 195마일. 이 거리라면 북한의 미사일이 몇 분 안에 도달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컴퓨터 화면을 노려보았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는 곧바로 상관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파견지로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했습니다. 제임스 장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워드 소령, 한국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당신 같은 유능한 장교가 반드시 필요한 곳이죠. 하지만 제 딸 리아가 아직 8살밖에 되지 않아 걱정된다고 말하자 그는 한국은 가족 동반 파견이 가능한 안전한 지역임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따스한 햇살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죠. 한국에도 이런 햇살이 있을까? 한숨을 내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내 사라와 딸 리아에게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집에 돌아가 아내 사라에게 한국 파견 명령이 났음을 알리자 그녀의 표정은 순간 굳어졌습니다. 제임스, 거기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곳이잖아요. 딸 리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아빠, 한국은 위험한 나라라고 했잖아요. 저는 리아의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저 역시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전무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노트북을 켜고 한국은 위험한가? 한국 생활은 어떤가를 검색했습니다. 검색 결과는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반도 긴장 고조, 북한 미사일 도발 등 온통 부정적인 뉴스 기사들이 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 가족을 데려갈 수는 없겠군. 결국 혼자 파견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자 군사 포럼에 접속하여 한국 근무 경험자를 찾았습니다. 몇 분 후 식수도 안전하지 않다. 공기도 나쁘다. 북한 공격이 늘 가능한 최전방이다. 와 같은 부정적인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딸이 잠든 후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주한미군 사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낡은 기지, 좁은 숙소, 황량한 주변 환경. 이곳에서 1년을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침대에 누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국방부 회의실에서 한 장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하워드 소령, 한국으로 가신다면서요. 그는 토마스 벤슨 대령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내키지는 않지만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워드, 당신은 로또에 당첨된 겁니다. 벤슨 대령은 5년 전 한국에서 근무했는데 그 경험이 자신의 경력 중 최고의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이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거기가 좋다고요? 정말입니까? 벤슨 대령은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는 모두 옛날 이야기라며 한국은 지난 20년간 엄청나게 발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요즘 젊은 장교들은 모두 한국 근무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커피 한잔 하시죠 라고 제안했습니다. 카페에서 벤슨 대령은 노트북을 열어 자신이 수집한 한국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과는 전혀 다른 모습, 세련된 도시 풍경이었습니다. 벤슨 대령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1980년대 한국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 서울은 낡고 초라했습니다. 이어서 그가 2020년 자신이 근무했던 시기에 서울 사진을 보여주자 눈을 의심했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로 가득 찬 도시,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조명들, 깨끗한 거리와 세련된 사람들. 이게 같은 나라라고요? 믿을 수 없군요. 사진 보정 아닌가요? 제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묻자 벤슨 대령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 보세요. 실제가 사진보다 훨씬 놀라울 겁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예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의 전쟁 위험은요? 그가 웃으며 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건 CNN이 좋아하는 이야기일 뿐이죠. 실제로는 어떤가요? 저는 진짜 이야기가 궁금했습니다. 벤슨 대령은 한국이 기술 강국임을 강조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며 삼성, 현대, LG 같은 글로벌 기업이 한국 기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료 시스템도 경이롭다고 했습니다. 미국보다 훨씬 저렴하고 효율적이며 CT 스캔이 필요하면 당일에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몇 주를 기다려야 하는 일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교통은요? 지하철이 정시성 딩슈싱을 유지하며 깨끗하게 운행됩니다. 택시는 앱으로 호출하면 5분 내로 도착하고 모든 표지판에 영어가 병기되어 있어 길 잃을 걱정도 없습니다. 저는 즉시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음식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한국 바비큐. 뛰어난 수준으로 배달 문화가 발달하여 밤늦은 시간에도 따뜻한 음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국제학교가 많고 수준도 매우 높습니다. 미군 자녀를 위한 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 리아의 나이라면 아주 좋을 겁니다. 벤슨 대령의 말에 희망이 샘솟았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반신반의하며 묻자 그는 직접 가보면 알게 될 겁니다. 제 말을 메모해 두세요. 6개월 후에 다시 이야기합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한국이 정말 괜찮은 곳이라면? 아내 살에게 벤슨 대령의 이야기를 전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걱정했습니다. 그래도 전 걱정돼요, 제임스. 주말 내내 한국에 대한 다양한 영상을 찾아보았습니다.
여행 브이로그와 한국 문화 소개 채널들을 보며 시간이 지날수록 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아 보이는데. 사라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하며 끝없이 질문했습니다. 리아의 학교는 어쩌고, 거기 병원은 괜찮을까? 언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살지? 저는 일단 가족은 나중에 결정하자며 먼저 혼자 가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출발 일주일 전 동료들과 송별회를 가졌습니다. 동료 브라이언은 하워드 북한군 조심해라며 농담 섞인 걱정을 했고, 제이콥은 술잔을 들며 그래도 김치는 꼭 먹어봐. 최고라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동료들의 진심 어린 격려가 이어졌습니다. 짐을 꾸리는 동안 리아가 다가왔습니다. 아빠, 한국에서 뭐 가져다 줄래요? 리아는 인형이나 장난감 대신 아빠가 빨리 돌아오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내와 딸은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리아는 작은 인형을 건네며 아빠, 이거 한국에 가져가요. 외롭지 않게 곁에 두세요 라고 말했고 제 가슴은 아팠습니다. 사라는 제 손을 잡고 6개월마다 꼭 휴가 나와요. 그리고 매일 영상 통화해줘요 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이 안전하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걱정 마. 괜찮을 거야. 제 대답은 저 자신을 다독이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랑해. 곧 보자. 14시간의 비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내식을 받았을 때 작은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승무원이 비빔밥이라는 한국 요리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조심스레 한 입 먹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맛있네. 비행기 안에서 한국어 학습 앱을 다운로드하여 어색한 발음으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를 연습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이 미소 지으며 영어로 말을 건넸습니다. 한국에 가시나요? 처음인가요? 군인입니다. 1년 파견이요. 그는 미군이시군요. 한국에서 즐거운 시간 되세요 라고 친절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미군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는 대부분 고마워합니다. 미국이 한국 전쟁 때 도와줬으니까요.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은 넷플릭스, NBA, 힙합 같은 미군 문화를 좋아해요. 라고 안심되는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비자 문제를 묻기에 저는 소파 협정 덕분에 군인은 별도 비자 없이 간편하게 입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평소에는 어디서 근무하시나요? 용산기지입니다. 서울 중심부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좋은 위치예요. 서울의 모든 것을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창밖으로 구름만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과연 이 선택이 옳은 것일까? 불안감과 호기심이 교차했습니다.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창문 밖으로 시선을 돌리자 파란 바다와 푸른 녹지가 보였습니다. 한국이 생각보다 아름답네. 착륙하자마자 휴대폰을 켰고 와이파이에 연결되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진짜 경이로운 속도인가? 미국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벤슨 대령의 말이 맞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국장으로 향하는 길은 깨끗한 바닥과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었고 안내 로봇이 지나가며 웰컴 투 코리아.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스스로 움직이는 로봇이 신기했습니다. 출입국 심사도 놀라웠습니다. 자동 게이트에 여권을 대자 얼굴 인식 스캔 후 문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빨리 끝나다니. 미국 공항의 긴 대기줄이 떠올랐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가자 젊은 한국 장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워드 소령님, 환영합니다.
그는 자신을 이준호 대위라고 소개했습니다. 깔끔한 유니폼과 또렷한 영어 발음, 첫인상이 매우 좋았습니다. 기지까지 차로 이동하겠습니다. 이 대위는 전기차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이건 현대자동차입니다. 한국 기업이죠. 내부가 놀라울 정도로 고급스러웠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차를 본 적이 없는데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울창한 산들과 정돈된 도시 경관이었습니다. 이준호 대위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한국이 어떨 거라 생각하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좀 낙후된 곳을 상상했습니다. 이 대위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많은 미국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1988년 올림픽 이미지가 강해서요. 도시로 진입하자 고층 빌딩들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간판들, 세련된 건물들, 사람들은 모두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기 저 건물들은 무엇인가요? 강남이라는 서울의 중심지입니다. 교통체증이 있었지만 차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이 대위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대중교통이 발달해서 차량이 많아도 극심한 정체는 덜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하철만 해도 9호선까지 있거든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사라였습니다. 여보, 무사히 도착했어? 응, 지금 서울로 가는 중이야. 그곳은 어때? 위험해 보여?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혀, 내가 상상한 것과 완전히 달라. 휴대폰 카메라를 돌려 창밖 풍경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라의 목소리는 놀라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저게 정말 한국이야. 완전 선진국처럼 보여. 나도 지금 똑같은 생각 중이야. 용산 기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내일 공식 브리핑이 있을 겁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이 대위의 친절함에 감사했습니다. 숙소는 예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현대적인 가구, 고속 인터넷, 대형 TV, 창문 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이게 내가 걱정하던 한국이었던가?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배가 고파 식당을 찾으려는데 문 앞에 놓인 태블릿이 눈에 띄었습니다. 배달의 민족이라는 앱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림 아이콘을 보니 음식 배달 서비스 같았습니다. 호기심에 앱을 열어 영어 버튼을 누르자 메뉴가 번역되었습니다. 한식, 중식, 피자, 햄버거 등 모든 종류가 있었습니다. 치킨을 주문하기로 했습니다. 결제 후 30분 배달 예정 시간이 떴고 정확히 15분 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배달원은 영어를 하지 못했지만 친절한 미소로 음식을 건넸습니다. 포장을 열자 맛있는 향기가 퍼졌습니다. 미국 치킨보다 훨씬 바삭하고 맛있네. 다음 날 아침 기지 내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지휘관인 로버트 킴볼 다회령이 환영 인사를 했습니다. 하워드 소령,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당신의 전문성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리에 앉자 노트북이 지급되었습니다. IT 담당자가 이 노트북은 한국 정부가 제공한 것으로 미국 장비보다 최신 모델이죠 라고 설명했습니다. 군대에서 최신 장비를 지급받다니 신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항상 예산 부족을 이야기했었죠. 브리핑 후 킴볼 대령이 물었습니다. 첫인상이 어떻습니까, 하워드 소령?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기대 이상입니다.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네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미군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3개월 지나면 미국으로 돌아가기 싫어질 거예요. 그의 말이 다소 과장처럼 들렸지만 두고 보세요. 제 말이 맞을 겁니다. 라는 말에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첫 주는 기지 생활에 적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식당 음식의 높은 품질, 최신 장비가 갖춰진 체육관, 기지 내 편의점에 다양한 상품 등 놀라운 점이 많았습니다. 미국 기지보다 훨씬 편리했습니다. 둘째 주에는 서울 시내에 나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준호 대위가 가이드를 자처했습니다. 지하철 타는 법부터 알려드릴게요. 그가 건넨 교통카드 하나로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에 들어서자 깜짝 놀랐습니다. 깨끗한 바닥, 에어컨, 와이파이,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안전한 승강장. 뉴욕 지하철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대위가 웃으며 서울 지하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열차 안에는 디지털 안내판이 있었고 모든 역 이름이 영어로도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길 잃을 걱정이 없네요. 네, 외국인을 위한 배려가 많아요. 강남역에 도착해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도시 풍경은 압도적이었습니다. 현대적인 쇼핑몰, 세련된 카페들, 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삼성 매장. 이곳이 정말 개발도상국이었다고? 스마트폰 가게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여기서 한국 심카드를 구입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 대위의 추천으로 들어갔는데 미국 요금제의 3분의 1 가격에 무제한 데이터가 제공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카페에 앉아 와이파이에 연결하고 다운로드 속도를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가요? 영화 한 편이 10초 만에 다운로드 되는 것을 보고 경악하자 이 대위는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인터넷 강국이니까요. 저녁 식사를 위해 식당에 들어갔는데 테이블에 놓인 태블릿으로 주문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종업원을 부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양도 많고 맛도 훌륭했습니다. 한국 물가는 어떤가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식비나 교통비는 미국보다 저렴한 편입니다. 주거비는 서울 중심지가 비싸지만 기지 주변은 괜찮고요. 그 말을 듣고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가족을 데려올 수 있을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대위에게 미군 가족들이 한국에서 잘 적응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긍정적이었습니다. 대부분 만족하십니다. 특히 안전면에서요. 밤늦게도 여성이 혼자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해요. 저는 정말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밤거리를 좀 더 둘러볼까요? 이 대위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 강남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무리지어 다니고 24시간 영업하는 가게들이 즐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네요.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가 보니 놀랄 만큼 다양한 상품들, 도시락, 주류, 생필품까지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미국 편의점보다 품목이 2배는 많아 보였습니다. 이 대위는 한국은 편의점 문화가 발달했으며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소포장 상품도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커피를 사서 밖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편리한 나라가 또 있을까라는 감탄이 이어졌습니다. 기지로 돌아오는 길, 이 대위가 질문했습니다. 하워드 소령님, 한국이 기대와 달랐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무지했네요. 그가 웃었습니다. 많은 미군들이 처음엔 그래요. 하지만 몇 개월 지나면 모두가 한국을 사랑하게 되죠. 처음으로 1년이라는 파견 기간이 짧게 느껴졌습니다. 사라와 리아에게 이걸 보여줘야 할 텐데 핸드폰을 꺼내 사진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한국이 어떤지 보여줄게.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비췄습니다. 와, 정말 아름답다. 사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다 이야기하려면 밤을 새워야 할 것 같았습니다. 서울 사진들을 하나씩 보여주자 사라 역시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당신이 걱정하던 그 나라 맞아? 마치 유럽 같아 보여. 리아가 화면에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아빠, 나도 한국에 가고 싶어요. 아이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방학 때 엄마랑 같이 와볼래? 리아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일주일 후, 한국군과의 합동훈련이 있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원들을 처음 만났는데 체격은 미군보다 작았지만 규율과 기술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훈련 중 한국군 장비를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 최신 통신 장비, 드론 시스템, 야간 투시경 등은 미군보다 더 발전된 모델이었습니다. 한국 장교는 우리는 북한 때문에 항상 최신 장비를 유지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한국 장교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그들의 영어 실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유학 경험을 물으니 아닙니다. 한국 학교에서만 배웠습니다. 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교육 수준이 놀라웠습니다. 그들이 물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길을 걷다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현금, 신용카드, 군인증이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큰일 났다. 끝났다. 절망적인 기분으로 숙소로 돌아왔는데 다음날 아침 기지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워드 소령님, 지갑 찾으셨어요. 놀라서 아닙니다. 어제 잃어버렸는데요. 라고 답하자 한국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경찰관이 지갑을 건넸습니다. 현금 한 장도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였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경찰관이 설명했습니다. 시민이 길에서 발견하여 신고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감사의 표시로 사례금을 드리고 싶다고 하자 경찰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관행이 없습니다. 분실물 신고는 시민의 의무이니까요. 그날 밤 아내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믿어지지 않아. 뉴욕이었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일이야. 사라 역시 놀란 목소리였습니다. 그 나라가 정말 그렇게 안전해? 놀라울 정도로. 저는 점차 한국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지하철 노선도를 외우고 간단한 한국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도 배웠습니다. 한국 동료들은 제가 적응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김치찌개, 삼겹살, 비빔밥 등 다양한 한국 음식을 소개해 주었고 주말에는 관광지도 함께 방문하며 서로의 문화를 공유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킴볼 대령이 제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하워드 소령, 가족은 언제 오나요? 그는 대부분의 장교들이 가족을 데려온다며 한국은 가족 동반 근무의 최적의 장소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가족을 데려올 수 있을까? 그날 밤 사라에게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진지하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한국에 방문해 볼래? 2달 정도만이라도. 사라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사실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 리아의 여름 방학이 시작되면 가볼까 해. 기쁘면서도 걱정이 됐지만 사라의 대답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당신이 매일 보여준 사진과 영상들, 정말 멋진 나라처럼 보여. 게다가 리아도 한국 K-팝에 빠졌어.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럼 비행기 티켓을 예약할게. 가족이 한국에 오기로 결정한 날, 하늘을 나는 것처럼 기뻤습니다.
사라는 6월 15일에 도착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왔고 저는 바로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이제 한국을 가족에게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미군 가족을 위한 아파트를 알아보고 리아가 다닐 국제학교도 방문했습니다. 이 대위의 도움으로 이태원 근처에 좋은 아파트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집 계약을 마치고 열쇠를 받는 순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고 인천공항 도착장에서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그들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할까? 불안과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출구에서 리아가 먼저 뛰어나왔습니다. 아빠, 그 뒤로 사라가 따라왔습니다. 8개월 만에 재회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리아는 연신 창밖을 쳐다보며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미래 도시 같아요. 사라 역시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네. 아파트에 도착하자 리아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우리 집이에요. 너무 멋져요. 44층 고층 아파트에서 보이는 서울 전경의 사라는 마치 영화 속 창문 같아 라고 감탄했습니다. 첫 주는 시차 적응과 기본적인 한국 생활 안내에 집중했습니다. 리아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한국어 단어들을 척척 외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딸이 언어 천재인가?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둘째 주, 리아가 갑자기 38.5도의 고열과 심한 기침을 하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사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병원에 어떻게 가지? 응급실은 영어로 뭐라고 해?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한국 병원은 정말 좋아. 병원 앱을 열어 근처 소아과를 검색했습니다. 영어 가능이라고 표시된 병원을 찾아 택시를 불러 바로 출발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놀랐습니다. 접수부터 진료까지 1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의사는 유창한 영어로 진료했고 리아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독감이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가 처방전을 건네며 병원 약국에서 바로 약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라가 비용을 묻자 의사는 보험 적용되면 3만 원 정도요 라고 답했습니다. 계산해보니 약 25달러였습니다. 사라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다예요. 미국에선 최소 300달러인데. 약국에서 약을 받으며 또 놀랐습니다. 모든 약이 아침, 점심, 저녁 각각 개별 포장되어 있었고 복용법이 봉투에 적혀 있어 정말 편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라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의료 시스템이 좋을 줄 몰랐어. 미국에서 응급실 가는 건 악몽 같은데.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처음엔 놀랐어. 다음날 리아의 열은 내렸지만 사라가 두통을 호소했습니다. 같은 병원의 내과를 찾았는데 역시 대기시간 없이 바로 진료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CT 스캔을 권했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일주일을 기다려야 할 검사였지만 놀랍게도 즉시 CT 스캔실로 안내받았고 10분 만에 검사가 끝났으며 30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단순 피로성 두통이었습니다. 사라가 CT 스캔 비용을 묻자 국제보험 적용되면 10만 원 정도요. 약 80달러였습니다. 사라의 표정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수천 달러인데. 그날 저녁 사라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임스, 솔직히 말할게. 한국 의료 시스템은 미국보다 훨씬 좋아.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못하는 거지?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 병원 경험 후 사라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살면 진짜 좋겠다. 처음으로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혹시 정말 가능할까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아가 완전히 회복된 후 본격적인 서울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경복궁, 명동, 남산타워. 가는 곳마다 리아는 눈을 빛냈습니다. 리아에게 한글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건 세종대왕이라는 왕이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든 문자야. 리아는 한글을 배우고 싶어 했고 근처 서점에서 학습서를 구입하여 매일 조금씩 공부했습니다. 서툰 발음으로 고, 노, 덜, 리를 연습하는 모습에 열정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빠, 오늘 감사합니다를 말했더니 아저씨가 캔디를 줬어요. 작은 성공에 기뻐하는 딸의 모습이 사랑스러웠습니다. 사라도 점차 한국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동네 시장에서 직접 장을 보고 근처 카페야에 단골이 되었습니다. 카페 주인이 내 이름을 외웠어. 사라 씨라고 불러. 작은 일상의 기쁨이 쌓여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사라가 제안했습니다. 리아를 여기 국제학교에 보내면 어떨까?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말? 미국에 돌아갈 생각은? 사라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여기가 아이 키우기 더 좋은 것 같아. 안전하고 교육열도 높고 게다가 의료 시스템도 훨씬 좋잖아.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한국에 살고 싶다고? 국제학교를 방문해보니 시설과 교육 과정이 훌륭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미군 자녀들이 많이 다니고 있어 적응에 문제 없을 것이라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리아는 학교가 마음에 들었는지 여기 다니고 싶어요 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결정되었습니다. 정말 가족과 함께 한국에 살 수 있을까? 주말에는 용산 미군 기지 내 활동에 참여하여 다른 미군 가족들과 교류하며 그들의 경험담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5년째 한국에 살고 있어요. 아이들은 이제 한국어가 더 편해요. 한 가족은 남편이 저녁 후에도 서울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며 한국에 남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많은 미군 가족들이 비슷한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라에게 물었습니다. 진짜 여기서 살아볼 생각이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이 없는 것들이 여기 있어. 안전함, 편리함. 그리고 사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행복해 보여. 저는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내가 행복해 보여? 응, 여기 온 이후로 달라졌어.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에 생기가 넘쳤어. 한국에서의 당신이 더 행복해 보여. 사라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제 삶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짧아져 여유가 생겼고 안전한 환경 덕분에 스트레스도 줄었습니다.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즐거움, 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습니다. 2달 후 사라와 리아가 미국으로 돌아갈 시간.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리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나 한국 떠나기 싫어요. 제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리아를 안아주며 걱정 마. 곧 다시 만날 거야 라고 위로했습니다. 사라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결정했어, 제임스. 우리 가족 모두 한국으로 이주하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이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아와 내가 준비하는 동안 당신은 여기서 모든 걸 알아봐줘.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3개월 후에 보자. 사라의 말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제 제 임무는 가족이 올 준비를 하는 것.
더 넓은 집을 찾고 학교 등록을 마쳐야 했습니다. 기지로 돌아와 상관을 찾아갔습니다. 가족이 한국으로 이주하기로 했습니다. 킴볼 대령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습니다. 대부분의 미군 가족이 그런 결정을 하니까요. 이준호 대위에게도 소식을 전하자 그는 기뻐하며 좋은 동네를 추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한국군 장교들과 더 친해졌습니다. 그들의 전문성과 훈련 방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북한과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이죠. 이제 그들의 말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합동훈련 중 한국 특수부대의 시범을 보았습니다. 맨손 격투기, 생존 기술, 정밀 사격 등은 미군도 감탄할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이 정도라면 북한이 두려워할 만하네요. 한국 장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70년 넘게 전쟁 위협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군사력이 발전했죠. 하지만 동시에 경제도 발전시켰고요. 그의 말이 깊이 와 닿았습니다. 한국의 성공 스토리가 놀라웠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 된 나라, 이제는 미국인들이 살고 싶어하는 나라. 역사의 아이러니가 느껴졌습니다. 내가 정말 좋은 선택을 한 걸까? 기지 내 다른 미군들과 대화할 때마다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몇 년 더 있을 계획이에요. 전역 후에도 한국에 남고 싶어요. 아이들이 한국 학교를 너무 좋아해요.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위험하고 불편한 나라가 아니라 안전하고 편리한 나라. 후진국이 아니라 선진국. 도움이 필요한 나라가 아니라 배울 점이 많은 나라. 사라와 리아가 돌아간 후 매일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리아는 한국어 공부를 계속했고 사라는 이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9월부터 리아가 서울국제학교에 다닐 거야. 조용한 밤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얼마나 오해했었나. 한국은 제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9월의 첫째 주, 인천공항에 다시 섰습니다. 이번에는 가족을 잠시 마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기 위해 나온 것이었습니다. 리아가 출구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아빠! 그 뒤로 사라가 큰 캐리어를 끌며 나타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한국에서 살게 된 거예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리아는 3개월 만에 다시 본 딸이었는데 더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사라도 달라 보였습니다. 한국 생각만 했어요. 리아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말도 많이 배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아입니다. 발음이 꽤 정확했습니다. 와, 어디서 그렇게 잘 배웠어? 유튜브로 매일 공부했어요. 우리의 새 집은 판교에 있었습니다. 서울 근교지만 첨단 기술 단지가 있는 곳입니다. 아파트는 넓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집이에요. 리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보이는 풍경은 아름다웠습니다. 멀리 남한산성이 보이고 가까이에는 공원과 산책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조깅하면 정말 좋겠는데 사라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집들이를 위해 한국 동료들과 미군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이준호 대위 가족도 왔습니다. 한국식 바비큐를 준비했습니다. 사라가 삼겹살을 먹으며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고기는 처음이에요. 이 대위의 아내가 리아에게 다가갔습니다. 리아, 우리 딸 소연이와 친구할래? 비슷한 또래의 소연이가 수줍게 인사했고 두 아이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 금방 친해졌습니다. 리아의 새 학교 등록일, 서울국제학교는 최신식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영어도 쓰고 한국어도 배울 수 있어요. 리아는 긴장했지만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제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싶어요. 첫날 아침 교복을 입은 리아가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자 저는 격려했습니다. 물론이지, 너는 멋진 아이니까. 사라 역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인근 국제학교에서 영어 교사 자리를 구했습니다. 미국보다 근무 환경이 더 좋아. 학생들도 정말 열심히 공부해. 그녀의 얼굴에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한국 곳곳을 탐험했습니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해변, 경주의 역사적인 유적지, 부산의 활기찬 시장들, 매번 새로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리아는 한국 문화에 푹 빠졌습니다. K-팝 댄스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 드라마도 즐겨봤습니다. BTS의 노래를 다 외웠어요. 자랑스럽게 말하는 딸을 보며 웃었습니다. 사라는 한국 요리 클래스에 등록했습니다. 김치 담그는 법을 배워 직접 만든 김치를 내놓았는데 놀랍게도 정말 맛있었습니다. 저는 군 복무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워드 소령, 정말 확실합니까? 킴볼 대령이 물었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3년 더 한국에 머물고 싶습니다. 그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한국의 마법에 빠진 거군요. 킴볼 대령, 역시 한국에서 5년째 근무 중이었습니다. 서로 웃으며 이해하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기진의 다른 미군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동료 브라이언은 한국인 여성과 결혼했고 잭슨 중사는 전역 후 한국 기업에 취업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많은 이들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는 전역 후 계획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정착할 수 있는 방법들, 국제기업 취직, 영어 교육 사업, 혹은 한미관계 컨설턴트. 사라와 함께 미래를 논의했습니다. 난 여기가 좋아, 제임스. 리아도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고 미국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을까?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리아는 6개월 만에 한국어를 꽤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아빠, 한국어 어렵지 않아요. 한글이 정말 과학적으로 만들어져서 배우기 쉬워요. 리아는 이제 두 문화 사이를 자유롭게 오갔습니다. 한국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이 대위 가족과는 매주 주말 산행을 함께 했고 이웃들과도 친하게 지냈습니다. 명절에는 떡국을 함께 먹고 추석에는 송편도 빚어보았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워싱턴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미국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일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백악관에서 한미 관계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소령님의 한국 경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한국에 계속 있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오히려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겁니다. 백악관 요청은 놀라웠습니다. 한미동맹의 미래를 위한 제안서를 작성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 경험이 이렇게 가치 있게 쓰일 줄 몰랐습니다. 밤새 자료를 모으고 글을 썼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가 아닙니다. 다대등한 파트너로서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한국의 기술과 미국의 자원이 결합하면 더 강력한 동맹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고 워싱턴에서 화상회의 초청이 왔습니다. 하워드 소령, 당신의 경험이 매우 소중합니다. 더 많은 사례를 들려주세요. 자신 있게 한국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리아의 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다른 국적의 부모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모두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외국인에게 살기 좋은 나라예요.
한 영국인 가족은 10년째 한국에 살고 있다며 아이들은 한국을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영국으로 돌아갈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많은 외국인 가족이 장기 거주를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국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미군 가족의 한국 정착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우리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첫인상과 지금의 느낌이 어떻게 다른가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위험하고 불편한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인터뷰가 보도된 후 많은 미군 가족들이 저에게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어떻게 집을 구하는지, 학교는 어디가 좋은지, 직업은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저는 소규모 모임을 만들어 정보를 나누기 시작했고, 미군 가족 한국 정착 가이드라는 이름으로 월 1회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세미나에서 한 미군이 한국에서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사라는 안전하며 밤에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다른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사회라는 점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빠르게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외국인에 대한 개방성이 점점 커지고 있죠. 리아도 자신의 생각을 나눴습니다. 친구들이 친절하고 음식이 맛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한국 사회에 더 깊이 녹아들었습니다. 동네 주민회의에 참석하고 지역 봉사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사라는 한국 요리 솜씨가 늘었고 저는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리아는 학교에서 학생회장이 되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하는 능력을 살려 국제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 사이에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 나 학생회장 되었어요. 자랑스럽게 말하는 딸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주한미군 내부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었고, 이제는 한국 근무가 처벌이 아니라 특권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장교들이 한국 파견을 자원했습니다. 킴볼 대령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근 미 국방부 조사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복무 만족도가 전 세계 1위예요. 일본, 독일, 영국보다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생활 품질, 안전, 문화적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환대 때문이겠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분석이었습니다. 3년의 연장 근무가 끝날 무렵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전역하고 한국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미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사라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한국에 남고 싶어. 학교에서 좋은 포지션을 제안받았고 리아도 여기서 행복해하잖아. 리아의 의견도 분명했습니다. 저는 한국이 좋아요. 친구들이 많이 생겼고 학교도 즐거워요. 한국어로 책도 읽을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제 결정만 남았습니다. 사실 저도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근무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 한국에 남기로 하자. 전역 후 진로를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기회는 많았습니다. 국제방위사업체의 한국 지사 자리, 미국 상공회의소의 컨설턴트 역할, 심지어 한국 대기업의 글로벌 전략 담당까지. 마침내 한 글로벌 보안 컨설팅 회사에서 좋은 제안을 받았습니다. 하워드시의 군사 경험과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연봉도 군 시절보다 높았고 근무 조건도 좋았습니다. 저녁식 날
이준호 소령, 김대위는 이제 소령이 되어 있었습니다. 을 비롯한 많은 한국 장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소령은 하워드 소령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민간인으로서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판교의 집을 구입했습니다. 이제는 일시적 거주지가 아닌 진정한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였습니다. 이제 한국이 우리 집이야. 사라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귀화를 고려해볼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한국 시민권을 가질 수 있을까? 아직은 먼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가능성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는 한국 여권을 가질 수도 있겠네. 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완전히 한국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외모는 다르지만 마음은 한국의 뿌리를 내렸습니다. 리아는 이제 한국말이 더 편하다고 하고 사라는 한국 요리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저는 종종 과거를 돌아봅니다. 5년 전 한국 파견 명령을 받았을 때 얼마나 실망했었는지. 그것이 우리 가족 최고의 축복이 될 줄은 누가 알았을까요? 오해와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았습니다. 만약 제가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이 놀라운 나라와 문화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의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가장 큰 축복이 됩니다. 오늘도 서울의 아름다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한강변을 달리며 생각합니다. 위험하고 불편한 나라라고 생각했던 곳이 우리 가족의 행복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입니다. 7년이 지난 지금 하워드 가족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한때는 이방인이었지만 이제 그들은 한국 사회의 소중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제임스 하워드 씨는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한미동맹은 이제 새로운 의미를 가집니다. 군사적 협력을 넘어 두 나라 사람들의 삶이 서로 깊이 연결되는 진정한 동맹으로 발전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한국인의 저력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것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이것이 바로 한국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감동적인 여정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소령 제임스 하워드 가족처럼 한국에서의 특별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귀한 이야기가 다음 콘텐츠 제작에 큰 영감이 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누르시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을 통해 다음 회차 한국 정착 외국인 성공 스토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원은 저희 채널의 가장 큰 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